네, 2021년 1월 13일 이정훈입니다. 오늘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 금지의 문제를 놓고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제목은 문서위죠. 국정원이 하면 유죄, 법무부가 하면 무죄입니다. 김학의 출금 사건과 화교간첩 유성 사건을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잡은 두 번째 제목은 내로남불. 문재인 대통령은 이 사건에 책임이 없는가? 저희 물음입니다. 미 의사당 난입 배우로 미국은 트럼프를 탄핵한다는데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을 점점점입니다. 김학의 씨 사건이 굉장히 오랫동안 거론돼서 조금 지겹습니다. 조금 정리를 해드릴게요. 김학의란 분에 대해서 어떤 분인지. 이분은 2013년 3월 박근혜 정부에서 법무부 차관에 임명됐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김학의 씨 아버지는 육군 대령이었던 걸로 돼 있고요. 박정희 대통령과 상당히 가까웠던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무부 차관이 됐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사실인지는 확인이 안 됩니다. 그리고 나서 차관에 임명되고 나서 바로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강원도 원주 횡성이죠. 횡성에 별장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라는 의혹이 나와서 경찰의 수사를 받자 차관에 임명된 지 6일 만에 사퇴를 했습니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 네. 그리고 2013년과 2014년 검찰의 조사를 받았지만은 검찰은 김학의 씨로부터 피해를 받았다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믿을만하지 않다면서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나갔죠. 그리고 이제 김학의 씨는 사퇴는 했지만 자유인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 문재인 정권이 들어섰는데 2019년 3월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두 차례 무혐의 처벌받은 김학의 별장 성적대 사건 재조사와 관련해 검찰과 경찰은 조직의 명운을 걸라라는 지시를 합니다. 3월 18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닷새가 지난 3월 22일 김학의 씨는 태국으로 여행을 가려고 밤중에 인천공항에 나왔다가 출국 금지를 당합니다. 그리고 6월 달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가 되고요. 그리고 11월 22일 1심 판결을 받았는데 서울중앙지법은 무죄 판결을 내립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2020년 12월 28일 서울고법에서는 또 뒤집어집니다.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바로 법정 구속시켜버립니다. 지금 현재 김학의 씨는 구속 상태로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된 건데 2019년 3월 달에 있었던 김학의 씨 출국 금지가 불법이라는 것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 문제냐? 원래 김학의 씨는 그날 3월 22일 날 밤에 인천공항에 와서 23일 새벽 0시 20분 방콕으로 가는 항공편을 탑승하려고 게이트에 와서 기다리고 있다가 체포되면서 출국 금지가 됩니다. 그때 시간이 23일 0시 8분이었습니다. 그의 출국을 막은 근거는 이규원 검사 명의로 된 긴급 출국 금지 요청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판이 열려서 1심에서는 무죄, 2심에서는 유죄를 받고 지나갔는데 한 달여 전쯤에 야당인 국민의힘으로 공익신보자의 제보가 들어왔답니다. 그 제보에 따르면 김학의 씨의 출국을 금지할 때 출국을 막았던 출입국 심사과 공무원들은 김학의 씨의 출국 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했고 그게 불법이라는 얘기고, 두 번째 이규원 검사가 보내온 출국 금지 요청서는 허위였다, 조작이었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자료를 대검으로 보냈는데 대검은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부에 배당해서 조사를 하게 했던 모양입니다. 근데 한 달이 지나도록 수원 안양지청 형사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공익신고자에 대한 조사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나오는 것이 안양지청의 지휘라인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측근들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근수 안양지청장인데 그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이성윤 씨가 있을 때 2차장을 지냈습니다. 아주 측근이죠. 그리고 거기에 차장검사인 박준원 씨는 중앙지검 조사 1부장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안양지청 수뇌부는 수사를 하지 않게 했다라는 해석이 나온 거죠. 그리고 안양지청 형사부를 지휘하는 거는 대검 형사부인데 대검 형사부장은 이종근 씨. 이종근 씨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건 나왔을 때 알려졌듯이 당연히 그 부인과 함께 추미애 라인의 사람이죠. 그래서 깔아뭉갰다는 얘기가 나오고 때문에 특임검사를 임명해서 수사해야 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대검은 이 사건을 수원지검 형사 3부 이정섭 부장에게 재배당했습니다. 이정섭 부장은 대통령의 재수사 지시가 있을 무렵에 김학의 수사단에 들어가서 직접 김학의 씨를 조사했고 공판까지 맡았던 그런 검사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대검은 수사를 하라고 했는데 자, 이제 점점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다른 겁니다. 그 공익 제보자가 국민의힘에 넘겨줬던 자료에 따르면은 법무부 출입국 심사과 직원들은 김학의 씨가 출국하려는 걸 미리 알고 있었던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긴급 출국 금지 요청서가 오기 전부터 사흘 전부터 김 씨의 출입국 정보를 177회나 조회했습니다. 이건 불법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실을 심사과 직원 11명이 있는 카톡방에 공유를 했습니다. 네. 아마 이거는 대통령이 재수사를 한 지시가 있었고 또 김 씨가 방콕행 티켓을 산 것이 있었으니까 그들은 사전에 한번 알아본 걸로 보입니다. 이 단톡방에는 A씨죠. A씨라고 하는 분이 아직 김학의 출국 금지 요청이 없네요 라고 하니까 다음날 사무관 B씨는 그 사이 출국한 건 아니겠죠? 라고 물으니까 A씨는 출국 기록이 없습니다. 아직 국내에 있습니다. 이렇게 답한 문답을 오고 간 내용이 있습니다. 이때 벌써 A씨는 출입국 관리정보 시스템에서 김학의 씨 출국 여부를 60번이나 조회했습니다. 이렇게 국정원이나 이런 정보기관에서 그 기관의 컴퓨터를 만지는 건 다 기록이 남습니다. 직원들은 그걸 잘 알고 있을 텐데 이걸 했네요. 그리고 퇴근한 다음에는 다른 직원에게 부탁해서 12번 더 조회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학의 씨 출국을 막으려고 미리 마음의 준비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 직원들은 3월 22일 오후 10시 52분 김 씨가 인천공항에 와서 태국행 비행기표를 발권받은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건 뭐 자동으로 알았겠죠. 대검도 그날 오후 11시쯤 이 사실을 알았던 게 확실합니다. 이러한 것은 그날 대검 기조부 소속의 김태훈 정책기획과장, 현재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이끄는 법무부에서 검찰과장을 하고 있죠. 그가 기조부의 한 연구관에게 김학의 씨 출국 금지 요청을 해주라. 긴급 출국 금지 요청서를 작성해주라 라고 지시하니까 이 연구관은 출국 금지는 수사부서에서 요청하는 것인데 출국 금지 요청을 출입국 심사과에 보내는 거는 수사부서에서 하는 건데 기조부는 수사부서가 아니지 않냐. 위법이다라면서 거부했습니다. 또 기조부의 다른 연구관도 역시 위법이라고 해서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대검 기조부는 긴급 출국 금지 요청서를 심사과, 출입국 심사과에 보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1시간여가 지난 9월 23일 새벽 0시 8분 인천공항에 있는 출입국 외국인 청, 이거는 이제 출입국 심사과를 거느리는 그 상위 부서죠. 그쪽에 대검이 아니라 법무부로 봐야 되죠. 법무부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나가 있는 이유원 검사 명의로 된 긴급 출금 요청서가 접수됩니다. 이 요청서에는 특이하게 김학의 씨가 앞에서 2번 무혐의 받았잖아요. 그 무혐의 처분 받았을 때의 서울중앙지검 사건 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긴급이니까 이제 그냥 뭐 일단 집행하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 긴급 요청서를 보내고 난 다음에 6시간 이내에 정식 요청서를 보내야 되는데 오후 3시 8분 이유원 검사가 발행한 정식 출금 요청서가 심사과에 왔습니다. 근데 이 정식 요청서에는 긴급 요청서에 있었던 것과 다른 사건 번호가 쓰여 있었어요. 긴급 요청서에서는 서울중앙지검의 내사번호가 있었는데 여기는 서울동부지검의 내사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 다르죠. 번호가 다르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공무원들은 처리 못하죠. 그리고 동부지검장 도장도 안 찍혀 있었어요.
이게 문제가 돼. 이걸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문제가 되는 거죠. 그 침사과 직원 A씨는 다른 직원에게 중앙지검 게 아니네요. 긴급은 중앙지검 명의로 왔는데 이거는 동부지검이네. 양식도 관인도 없고 어떡하죠? 그러니까 과장님께 보고 드리세요.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날 아침 오전 7시가 되니까 이제 모든 직원들이 문제점을 안 거죠. 그래서 이제 술렁했겠죠. 이래서 이제 그 출입국 심사과에서 논란이 됐는데, 그 심사과의 상위 부서가 아까 말한 대로 출입국 외국인 관리 본부 아닙니까? 이 본부장은 차규근 씨인데 민변 출신 변호사입니다. 이때 본부장이 의견을 정리합니다. 본부장이 뭐라 그랬냐고 하면, 수사기관이 판단해서 요청한 거니까 긴급 요건에 맞는다고 볼 수 있다라고 했답니다. 따라서 이제 그렇게 이제 의견이 정리돼서 그쪽은 종료를 시켰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오후 5시 34분에 이 단톡방에 또 긴급 출금한 것이 불법이라는 우려가 또 올라옵니다. 한 직원이 피내사자 부분은 약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후 13분에는 오후 9시 13분에는 다른 직원이 네이버에서 김학의 씨를 출국 금지시킨 거에 대한 기사가 떠갖고 그게 반응이 많으니까 네이버가 난리네요. 장관님이 법무부 장관이죠. 금일봉 주실 듯 위법성 논란이고 나발이고 김학의 놓쳤으면 와 간담이 서늘하다. 그가 나갔으면 우리가 다 뒤집어 썼을 것. 이런 글들을 올렸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이들은 2019년 4월 달에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와 내무부 내부 감찰을 받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김학의 씨 출입국 사실을 무단으로 조회한 것이 문제가 된 거죠. 이때 A씨는 이 3명이 특히 조사를 받았는데 A씨는 검찰에서 내부 정보 보고와 국회 요구, 언론 대응을 위해 검색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리고 징계도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이미 그때 그 이규원 검사 명의로 온 출금 요청서, 긴급과 정식이 모두 불법이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폭로할 가능성이 있어서 이 A씨 등을 징계나 처벌하지 않은 것이, 징계나 또 처벌하지 않은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밑도 끝도 없이 정식 요청서에는 동부지검 번호를 썼잖아요. 이게 또 문제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대검이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인 이성윤 씨가 대검의 반부패 강력 부장이었는데 그가 동부지검에 전화를 걸어서 동부지검이 사후 승인한 걸로 해달라. 동부지검 사건 번호 좀 쓰자라고 했답니다. 근데 동부지검은 우리가 내사한 것도 아닌데 그런 식으로 할 수 없다라고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동부지검 사건 번호를 쳐넣었잖아요. 정식 요청서에. 그걸 이제 전산에 동부지검서에 입력해 달라고 한 건데 못하겠다 한 겁니다. 네. 그러면 김학의 씨 출국을 막은 거는 언론에 크게 보도되고 큰 사건이었으니까. 근데 이게 동부지검 사건 번호를 정식에는 쓰고, 앞에 긴급에는 무혐의 받았을 때 사건 번호 쓰고, 이게 문제란 거를 다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것들은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에도 보고됐을 걸로 보입니다. 왜 이렇게 보는가 하면은, 당시 대검 형사부장이 이종근 씨인데, 이종근 씨가 바로 박상기 장관의 정책보좌관이었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이제 사실이 이제 공익제보자에 의해서 밝혀지다 보니까 이성윤 반부패부장이 동부지검에 사후 통보로 전화를 한 거는 이규원 검사 명의로 저지른 명백한 불법을 입막음하려는 공문서 조작 은폐로 본다. 공문서 조작 은폐로 본다. 한마디로 공문서 위조 및 동행사라는 것이죠. 이거 상당히 큰 죄입니다. 공문서 위조하고 어쨌든 동부지검에 번호를 가짜로 써서 집행했으니까 동행사가 되는 거죠. 때문에 이 사건을 국민의힘에 제보했던 공익제보자는 법무부, 검찰 모두 연루가 돼 있으니까 이 사건은 앞으로 출범하는 공수처에서 수사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답니다. 자, 이러한 이야기가 있자 법무부가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법무부는 전직 고위 공무원 김학의 씨죠. 김학의 씨가 심야에 외국으로 도피하려고 했기 때문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했다. 그리고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의 검사 이규원 씨죠. 이규원 씨는
서울 동부지검 검사 직무대리 발령을 받은 수사기관이므로 내사 및 내사번호를 부여 긴급 출국 금지 요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네. 이규원 검사는 서울 동부지검 검사 직무대리 발령을 받았으니까 사건 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근데 문제는 이렇게 부여했다 칩시다. 근데 내사번호가 가짜잖아요. 동부지검에 입력 안 된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법무부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분이 검사라도 이규원 씨는 수사가 아닌 법무부의 과거사 진상조사단에서 검찰이 했던 과거사를 조사를 하고 있었잖아요. 수사 외 업무를 하고 있었으니까 이때는 수사권이 없는 걸로 봐야 되죠. 네. 그래서 법무부 출신 한 변호사는 법무부의 저런 논리라면은 검사는 자기가 하는 직무와 관계없이 또 자기도 관할 지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수원지검에 있으면 수원 지역을 해야지 저기 충청이나 제주도 걸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다른 지역에 있는 사건도 다 강제 수사할 수 있고 누구든지 출국 금지시킬 수 있다는 거냐. 그렇게 하지 마라. 그리고 과거사 진상조사단은 외부 인사가 주축이었고 검사로 드물게 이규원 씨가 가 있었던 외부 기관 성격이 강하지 않냐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같은 논리로 대검 기조부 연구관들이 긴급 출금 요청서 작성을 거부했잖아요. 그때도 그 사람들은 이건 수사부서인데 우리 기조부는 수사부서가 아니지 않느냐라고 거부했거든요. 예. 근데 이규원 검사가 어떻게 발행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대검 기조부 연구관들은 과거사 진상조사단 이규원 검사 건과 대검 기조부에서 서로 왔다 갔다 하는 의견, 또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이 동부지검에 전화한 것들을 이런 과정을 뒤늦게 문찬석 대검 기조부장에게 보고를 했고요. 문 기조부장은 연구관들에게 모든 과정을 그렇게 놓으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남아있기 때문에 기조부는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자, 법무부가 해명을 했지만은 이건 상당히 거짓스러운 해명이죠. 네. 공익제보자 주장이 거의 맞는 걸로 보이는데 대한민국 검찰에서는 공문서 위조 및 동행사가 있었던 게 거의 확실합니다. 자, 근데 또 희한한 사건이 또 하나 나왔어요. 과거사 진상조사단은 2019년에 김학의 씨 사건을 다시 조사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대통령 지시도 있었고, 그래서 6월 달에 그를 기소했던 건데 1심에서 무죄, 2심에 유죄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과거사 조사위원회를 꾸릴 때 이용구 지금 법무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을 징계하는 데 앞장섰던 그 사람이죠. 그때는 그 양반이 법무부 법무실장으로 있으면서 감찰 과거사위원회 위원들도 겸하고 있었습니다. 법무부 관료로서. 그러니까 당신이 바로 이규원 검사 명의로 긴급 출금 요청서를 발행하게 한 거 아니냐 라는 질문이 바로 나올 수밖에 없죠. 여기에 대해서 이용구 차관이 입장문을 발표했는데요. 당시 김 전 차관이 출국할 것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자 신속히 출국을 막을 필요성 및 재수사 필요성을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에 권고하는 방안을 언급했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는데 검찰 과거사위원회에다가 그의 출금을 막아라는 방안을 얘기해 줬다는 뿐입니다. 그럼 누가 이거를 이규원 검사 명의로 이렇게 발행하게 했는지 그건 얘기는 안 하잖아요.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때 검찰 과거사위원회 위원으로 있었던 사람, 특히 김학의 씨 사건을 맡았던 주무위원이 지금 민주당에 있는 김용민 의원입니다. 그는 지난번에 검찰개혁 파란 마음이라는 데에서 왜 검찰개혁합시다 쓰라 그랬잖아요. 서류. 뭡니까? 그 서류에 서명했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근데 그는 과거 라디오 방송에서 그때 이용구 씨가 법무실장이었죠. 이용구 실장에게 김학의 씨 출국 금지 필요성이 있고 김학의 씨를 출국 금지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고 조사단에서 위원회에 출국 금지를 요청하면 위원회가 법무부에 공고하고 법무부가 출국 금지를 검토하는 방안을 상의하자는 연락을 받은 바 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때문에 김학의 씨, 김용민 의원, 이용구 차관이 다 김학의 씨 불법 출국 금지에 관여한 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법무부의 공문서 위조 및 동행사는 민변이 적극 참여했던 화교 간첩
유우성 사건과 상당히 비교가 됩니다. 이 화교간첩으로 검거됐던 유우성 씨는요, 북한에 살았던 화교인데 그 후에 중국으로 빠져나와서 2004년 북한 사람으로 주장하면서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제공하는 탈북자에 대한 지원을 받고 살았죠. 학교도 나오고 연세대학도 나왔습니다. 근데 나중에 북한을 오간 게 드러나서 간첩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근데 법원에서 민변이 적극 개입하면서 그 사람이 여권법과 또 북한 탈북자 지원법을 어긴 것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간첩죄는 무죄가 나왔습니다. 이때 간첩죄 무죄가 나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그때 국정원은 이 유우성 씨가 중국에 간 다음에 북한을 출입할 때 북한에 갔다 왔다고 하는 중국 측 기록이 있잖아요. 그걸 입수해서 제출했는데, 법원에 냈는데 국정원이 그게 조작이었다는 겁니다. 그 문서를 국정원에 제공해 줬다고 하는 국정원 협조자, 에이전트겠죠. 그는 자살을 했는데 자살하면서 남긴 유서에 자신이 구해온 중국 측 문서는 위조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 문서가 사실이다라고 확인해줬던 것이 중국에 나가 있던 국정원 직원인데, 그는 국정원 외교부 영사로 위장해서 나가 있었던 직원이죠. 그가 이제 확인서를 만들어줬는데 이것도 결국 가짜 확인서인 거죠. 그래서 그 국정원 직원은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로 입건이 됐습니다. 네. 국정원은 아주 이렇게 조작을 한 걸로 해서 명예가 크게 실추됐었죠. 그러면 지금 이규현 검사 명의로 발행됐던 긴급 출국 금지 요청서와 정식 출금 요청서는 이거는 공문서 위조한 거고, 또 그걸로 김학의 씨의 출금을 막았으니까 그 공문서 불법 위조한 거를 행사한 거 아닌가요? 공문서 위조 및 동행사 아닌가요? 국정원은 기본적으로 공작을 하는 기관이니까 법을 어기고 뭐 온갖 짓을 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처벌을 받았습니다. 네. 대한민국 법을 적용할 땐 처벌을 받아야죠. 해외에서 뛸 때는 불법을 하든 말든 그건 뭐 알아서 하는 거지만. 그러나 법무부는 국내 기관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적법해야 됩니다. 근데 불법을 해놓고 지금 이용구 씨나 법무부 차인 이용구 씨는 법무부는 이해해달라는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이해해 줄 수 있어요? 진짜 검찰 개혁을 하려면 이런 걸 해야 되는 겁니다. 문정권은 뭐 수사권을 없애고 이런 헛소리 하는데 이거 잘못된 방향이에요. 지금 문정부가 착각하는 거는, 문정부 밑에서 이 법무부를 흔들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정권 쥐고 있으니 검찰을 마음대로 흔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를 고치는 게 검찰 개혁이 돼야 됩니다.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공수처를 출범시키면요, 정말 조자랑 헝칼 쓰듯이 검찰권을 남용할 겁니다. 자, 다시 봅시다. 이 사건들은 법무부의 검찰 과거사위원회를 만들어 김학의 씨 사건을 조사를 하면서, 그때 문 대통령이 검찰과 경찰은 명예를 걸고 재수사하라고 하는 바람에 드라이브가 걸려버렸죠. 그래서 김학의 씨가 그때는 자유인 상태인데 해외 나가는 걸 막기 위해서 근거가 없으니까 불법으로 가짜 번호를 넣어서 만들어갖고 서류를 만들어서 막았고, 이게 지금 와서 드러난 거죠. 자, 그러면 지금 궁금증은 문재인 대통령은 뭐 때문에 재수사를 지시했느냐. 문 대통령이 이러한 게 하라고 정보를 넣어준 사람은 누구냐를 캐야 되겠죠. 문 대통령은 아바타예요, 아바타. 어떻게든 박근혜 정부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자, 지금 미 의세당에 난입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배후를 지금 트럼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에 대한 탄핵을 미국 의회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학의 철금 조작 배후는 문재인 대통령이 아닐까요? 그리고 문 대통령을 조정하는 세력이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해야 된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게 대한민국이 법치를 하는 나라 아닙니까? 지금 윤석열 씨가 무슨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렇게 징계를 하려고, 어떻게 볼까요? 뭐 지랄을 했다 그럴까? 그렇게까지 했는데, 아니 이거는 안 한다면 공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응? 여러 사람이 개입했지 않습니까? 해야죠. 그래야 대한민국이 법치를 새로 세우고 바른 나라가 될 수 있죠. 그런 걸 하는 게 검찰개혁입니다. 이용구 차관 변호사 할 때 뭐 특정 사건을 많이 뭐 몇몇 판사들과 가깝게 지내면서 유리한 판결을 받았다고 소문이 자자하죠. 진짜 이런 걸 조사해서 법조 비리를 없애야 됩니다. 그게 검찰개혁, 사법개혁의 길입니다. 진짜 이 사건
뭐 별거 아니지 이렇게 넘길 게 아니라 적법하게 해야 됩니다. 적법하게 수사를 해야 적법한 거죠. 옛날 미국에서 왜 누구 검거할 때 미란다 원칙 내세우지 않습니까? 미란다라는 사람이 억울해서 미란다 원칙이 생긴 게 아니야. 그 사람은 범죄 덩어리였어요. 그런데도 적법하게 미국 사법기관이 체포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로 때리는 겁니다. 나중에 미란다는 범죄 조직에 의해서 사살되는 사람입니다. 적법하게 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법무부와 검찰이 적법하지 않았다는 건 진짜 큰 문제입니다. 이거는 반드시 조사를 하고 대통령까지 관여가 되는지 조사를 해야 됩니다. 잘못됐다면 탄핵까지 가야 됩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